우리가 흔히 망하기 힘든 장사라고 믿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킨집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의 3년 생존율은 겨우 45.4%, 10곳 중 5곳 이상이 3년도 못 돼 폐업합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이 시장에서 망하지 않을 거란 믿음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건 치킨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스트푸드점 전체의 3년 생존율은 46.8%, 분식점 46.6%, 통신 판매업 45.7%, 평균 생존율보다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망하는 걸까요? 물론 경쟁이 치열합니다. 물가도 올랐고 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차액 가맹금, 즉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는 상품 유통 마진은 평균 3,500만 원으로 외식업 프랜차이즈 평균보다 무려 52.1%나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치킨집 사장님들은 닭, 튀김가루, 소스 하나하나 전부 본사에서 비싸게 사서 써야 하고 거기서 생긴 마진은 몽땅 본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 본사만 돈을 벌고 점주는 배달 수수료에 허덕이다 결국 폐업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한 전문가는 가맹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브랜드를 빨리 키워서 본사 수익만 극대화하려는 구조는 결국 점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일 뿐이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물가 상승, 배달앱 수수료, 치킨 원가 구조 불투명, 본사의 과도한 유통 마진, 이런 모든 요소가 치킨집 자영업자들을 3년 안에 문 닫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입니다. 그 수치는 무려 73.4%, 그 다음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73.1%, 그리고 교습학원 70.1%입니다. 그럼 이 업종들은 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고정 고객 확보입니다. 미용실은 한번 다녀간 손님이 단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사람당 연 510회 이상 방문하는 업종이니까요. 두 번째는 입지와 상권 의존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습학원은 상권보다 입시 성과나 선생님의 평판이 중요하죠. 입지보다 브랜드 신뢰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용실, 교습학원, 펜션 모두 배달앱이나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이 적습니다. 자영업자가 고객을 직접 확보하고 그만큼 마진율도 높게 유지됩니다. 즉, 구조적으로 플랫폼이나 본사에 삥 뜯기지 않는 업종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배달앱 수수료의 진실 수수료만 삼중구조?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달 수수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달 수수료 6.8%라 하죠. 하지만 이건 기본 수수료일 뿐입니다. 광고비, 프로모션비, 노출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은 매출의 1525%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문 하나 받을 때마다 본사, 배달앱, 배달대 행사가 각자 수수료를 떼가는데 정작 남는 건 한 마리당 23,000원 뿐입니다. 플랫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배달앱으로 주문, 가게는 앱에 6.8% 중개 수수료 광고비 납부,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대 행사는 건당 3,500원 청구, 그 배달비는 소비자 또는 사장님이 부담, 즉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는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마진의 3중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지속적으로 갉아먹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유통 마진 구조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가? 그럼 여기서 다시 치킨 프랜차이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유독 많이 몰리는 업종이면서도 3년 생존율이 최하위 45.4%인 이유, 바로 본사의 유통마진 구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사에 납부하는 차액 가맹금 유통마진은 평균 3,500만 원, 전체 외식업 프랜차이즈 평균보다 52.1%나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점주는 닭 한 마리를 5,000원에 사서 튀기는데 그 원가는 본사로부터 8,000원에 공급받습니다. 그 차익 3,000원은 전부 본사 몫입니다. 이게 바로 차액 가맹금입니다. 문제는 본사들이 가맹점 매출이 아니라 원재료 판매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 있습니다. 가맹점이 팔수록 본사는 재료를 팔아 수익을 올립니다. 즉, 점주가 잘 되든 말든 닭만 많이 사게 만들면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생기는 압박은 고스란히 점주에게 돌아갑니다. 치킨값은 계속 올라가고 배달비도 부담되고 결국 소비자는 이탈, 점주는 적자, 남는 건 본사의 마진뿐입니다. 본사의 책임 회피, 가맹점만 소모품 취급? 한 전문가의 말처럼 브랜드만 키우고 점주는 버리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위 브랜드 인큐베이팅형 프랜차이즈들이
초기엔 반짝하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가 창업, 무점포 창업으로 유혹해 점주를 대거 유입시키고 단기간 로열티 재료 마진으로 본사는 수익 극대화. 그 후 폐업은 점주 책임이라는 식이죠. 이런 구조에서 점주의 권리는 보호받기 어렵고 창업은 한 사람의 파산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가? 살아남은 치킨집들의 전략. 그럼 살아남은 치킨집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고 독립 브랜드로 출발, 배달앱을 최소화하고 지역 단골 확보, SNS와 커뮤니티 중심 마케팅, 공공 배달앱, 자체 배달앱 활용. 대표 사례, 경기도 성남의 A치킨집, 초기엔 프랜차이즈였지만 폐업 위기를 겪고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SNS에 집중. 지역 단골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게 되며 재기 성공. 또 하나 공공 배달앱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배달 특급 강원에 일단 시켜 수수료는 2% 내외, 마케팅도 지자체가 지원. 이런 시스템은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자영업, 특히 외식업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세계입니다. 치킨 한 마리 팔아서 본사 마진, 배달 수수료, 광고비 떼고 나면 남는 건 진짜 뼈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치킨집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망하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창업을 고민 중인 누군가에게 또는 이미 장사 중인 누군가에게 단 1%라도 버틸 수 있는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계속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치킨집 창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조 납득이 가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경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